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40회차 최종픽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 배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영상 마지막 부에 있으니 배팅 내용만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 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최종픽에서는 경기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 추가적인 경기력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안픽에 경기력 부분을 자세히 올렸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투표율이고요. 상대 전적, 그리고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국내 배당, 프로토, 스포츠 토토 배당이고, 밑에는 해외 배당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 3위 서울과 6위 포항의 경기인데요. 일단 포항의 이상기 선수가 결장을 합니다. 투표율과 정배는 서울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저도 일단 경기력과 이 부분을 봤을 때 초안픽에서 서울 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당이 해외 배당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 배당이 굉장히 높아요. 해외 배당이 있어서 그 포항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배당이 좀 어느 정도 적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해외 배당 쪽은 서울이 조금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은 조금 서울이 무승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 배당이 조금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저는 최종 픽 승무로 변경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습을 당할 때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항이 완델선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역습 플레이에서 잘 활용을 한다면 서울이 무승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승무 투픽으로 갔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5위 강원과 4위 대구 경기인데요. 대구는 김선민 선수와 박병현 선수가 결장을 합니다. 김선민 선수는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선수고요. 박병현 선수는 3백에서 우측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두 선수 다 주전 선수고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을 하는데, 대구에게 있어서는 조금 타격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상대 전적은 대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배당과 투표율 다 대구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안픽도 그랬고 무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강원이 홈에서 질 것 같지 않고, 강원이 만약에 이 경기 이기고 만약에 서울이 비기게 된다면 최종전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최종픽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동기부여는 있다고 보고, 저는 대구가 좀 우세할 최근 강원이 부상 선수가 많으니까 대구가 우세할 수는 있어도 질 것 같진 않아서 무승부로 갔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1위 울산과 2위 전북의 경기인데요. 문선민 선수가 결장을 합니다. 전북에겐 좀 타격이 커 보여요. 일단 그래서 그런지 투표율은 무승부를 가리키고 있어요. 상대 전적은 1승 2무 2패. 네, 전북이 약간 우세하고요. 배당은 국내 배당은 울산이 정배를 받았는데 해외 배당은 전북의 정배를 받았어요. 저는 경기력에서 문선민 선수가 초안픽에는 문선민 선수가 결정 여부를 체크를 못했었기 때문에 전북의 승리를 봤었는데, 동일해요. 문선민이 없더라도 저는 단통으로 간다면 전북 쪽을 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울산의 홈이기도 하고 일단 울산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울산이 선제골을 넣는다면 전북은 선제골을 먹히면 이걸 뒤집는 팀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번 시즌에 전북을 봤을 때 상대가 걸어 잠그면 그 부분에서는 힘들 것으로 보고, 제가 전북을 유리하게 보는 이유는 초안픽에도 설명드렸지만 울산이 라인을 내리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전북의 역습에 좀 김승대 선수나 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안픽과 동일하게 승패로 갔어요. 무승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팀 경기는 단조대 매치로 보고, 이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승 경쟁에서 있어서 두 경기 남은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무승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북이 이기면 지면 졌지 무승부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네 번째 경기 16위 웨스트햄과 14위 토트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초안픽에 제가 승패를 갔어요. 근데 계속 고민을 했는데
무린유가 선임이 됐고, 통상, 네, 이제, 감독이 바뀌면, 그 팀에 이제, 장사로 치면 오픈발이라고 하죠. 오픈발처럼, 그 팀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감독에게 잘 보여서 주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감독과 사이가 안 좋았던 선수들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감독과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경기력이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무린유가 1년 동안 좀 공백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좀 많이 좀 발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스타 TV를 보니까 무린유 사단이 코치진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바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토트넘 훈련 분위기도 좋고,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단통으로 가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웨스트햄 단통 패로 갔습니다. 자, 5번째 9위 본머스와 8위 울버햄튼인데요. 이 경기는 초안픽과 동일하게 무승부로 갔어요. 울버햄튼이 정배를 받았네요. 하지만 홈에서 본머스가 질 것 같진 않고, 또 울버햄튼이 무버햄튼이기 때문에 특별한 선명 없이 이 경기는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경기 6위 아스날과 19위 사우스햄튼 경기인데요. 당연히 경기력과 투표율, 배당 다 아스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안픽에도 승부를 갔었고 최종픽에도 승부를 가는데 투표율이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진짜 못하긴 해요. 그렇지만 투표율이 너무 몰렸어요. 그리고 사우스햄튼은 레드몬드나 부팔이나 잉스나 개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의 한 방으로 인해서 만약에 선제골을 먹히면 아스날이 좀 역전을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스날 승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번에 지난 회차 때 제가 아스날과 울버햄튼 경기 때 단통 아스날 홈인데도 불구하고 단통 무를 갔었던 이유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는 울버햄튼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우스햄튼이 해볼만 할 것 같진 않아서 승무 투픽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당을 봤을 때 에버튼이 투표율이 더 낮죠. 근데 배당은 에버튼이 더 낮게 받았어요. 그 이유는 아스날이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브라이턴과 레스터 경기, 이 경기는 동일합니다. 레스터로 갔어요. 레스터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고 좀 고민을 했어요.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갈지 서울 경기를 투픽으로 갈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서울보다는 레스터가 덜 위험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레스터 승으로 브라이턴 패로 갔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메디슨을 필두로 해서 바디도 그렇고 틸레망스, 은디디, 세윈지, 에반스, 페레이라 다 너무 칠벨도 그렇고 다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자, 8번째 경기 에버튼과 노리치 경기는 에버튼이 물론 지금 성적은 15위로 좋진 않습니다. 그러나 노리치가 너무나도 좋지 않고요. 노리치는 푸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푸키의 푸키를 좀 푸키만 막는다면 솔직히 더 이상의 공격 패턴은 없을 것 같아요. 노리치는 에버튼이 분위기가 좋아서 에버튼 최근 경기력이 정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버튼 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홈버튼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경기도 만약에 폴더가 여유 있으신 분들은 노리치가 이길 것 같지는 않고 승무도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강력하게 좀 에버튼 승으로 보고 있어요. 자, 9번째 경기 18위 와포드와 10위 벌리 경기인데요. 일단 투표율은 무승부 쪽으로 갔고 정배는 와포드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총합픽과 동일하게 무승부로 갔고 와포드가 2연승을 할 것 같진 않고 벌리가 원정과 홈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벌리는 무시 못할 팀이라고 봐요. 높이 그리고 세트피스의 한방이 있기 때문에 와포드가 골을 넣더라도 와포드가 선제골을 넣고 벌리가 막판에 이제 세트피스로 넣거나 아니면 벌리가 선제골을 넣고 와포드 데올로페오 선수가 한 골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승부로 갈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경기 4위 맨시티와 3위 첼시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동일하게 초반픽과 동일하게 맨시티 승으로 갔어요. 첼시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첼시의 그 분위기를 한번 꺾일 타이밍이 왔고, 그 타이밍이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라고 봅니다. 맨시티 너무나 좋고 홈에서 강력하기도 하고, 첼시의 수비가 좀 불안해요. 제임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임스가 나온다면 이번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털리고 스털링이나 뭐 굉장히 털리고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11번째 경기 9위 성남과 11위 경남인데요. 이 경기는 경남이 상대 전적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배도 경남이 받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반픽도 무승부로 갔고 최종픽도 무승부로 간 이유가 성남이 홈에서 굉장히 좋아요. 물론 동기부여가 없고 성남은 강등도 당할 위험도 없고 동기부여 자체가 없긴 합니다. 그러나 질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성남이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자, 12번째 경기 10위 인천과 7위 상주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초반픽과 좀 변경이 됐어요. 초반픽에는 상주의 역습에 의해서 한 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승패로 가려고 했으나 인천이 홈에서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경기 남은 시점에서 인천이 홈에서 진다면 인천으로서는 좀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상주가 권한규 선수도 결정을 하고, 상주가 역습에선 좋으나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무구사도 있고 인천 라인업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승무 투픽 추천드립니다. 단통으로 간다면 단통이라면 저는 무승부로 갈 것 같아요. 자, 13번째 경기 12위 제주와 8위 수원의 경기인데요. 제주 김지훈 선수가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했어요. 무승부를 가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정배는 제주가 받았고요. 상대 전적은 수원이 우세합니다. 제주가 이길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워낙에 강력하고 수원은 이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냈고 FA컵 우승으로 인해서, 그리고 제주의 경기력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경기 이창민과 윤일록 그 투톱도 나쁘지 않았고 아들라르 선수의 프리롤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가테 선수가 좀 막히는 경기가 안 풀릴 때 혼자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희근 선수는 항상 아쉽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경기력은 당연히 수원이 좀 우세하지만 제주가 홈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승으로 갔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5위 셰필드와 7위 맨유 경기인데요. 일단 상대 전적은 맨유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뭐 투표율과 배당도 맨유 쪽을 가리키고 있고, 경기력 부분을 보면은 초반픽과 동일하게 제가 무표를 갔는데, 일단 맨유가 홈에서 OT에서는 좀 그래도 강력합니다. 이번 시즌 초반에는 첼시전 이후에는 좀 좋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홈에서의 경기력도 나쁘지 않고, 뭐 레시포드나 지난 경기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마샬이나.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그러니까 맨유 승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맨유에게 또 저는 속기 싫어서 투픽을 갔는데 승패로 셰필드가 이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패로 갔고, 셰필드의 분위기가 좋은데 셰필드의 그 좋은 분위기를 맨유가 원정에서 좀 괜찮게 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솔직히 단통으로 간다면 무승부가 맞는 것 같고요. 저는 투픽으로는 무패를 갔습니다. 맨유 승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픽 배팅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배팅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확실한 경기들 빼고는 또 7번 이렇게 자동으로 돌렸습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경기는 토트넘 경기, 그리고 레스터 경기, 레스터 승,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승리, 이렇게
갔고요. 에버튼 승리까지 해서 총 4경기 확실하다고 봤고, 제가 초안팩에는 서울 경기 좀 확실하다고 봤는데 배당 때문에 좀 바꿨습니다. 서울 경기는 네, 이거는 무승부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픽과 로또bet 이렇게 베팅을 했고요. 이번 회차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셔서 다음 회차에 또 이제 풀벳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복귀 영상을 최근에 계속 촬영을 못했는데 이번 주에는 성적이 좋든 안 좋든 꼭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